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.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에어로 5 KE4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가 자고 있어서 소곤소곤 말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우선 해당 제품 i7 12700H와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스페셜하게 포커스 잡아야 할 게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. 4K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들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참고로 해당 테스트는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에서 AI 설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AI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세팅이에요. 그 상태로 벤치마크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러면 패스마크 점수 읽어드릴게요. 패스마크 CPU 점수가 28,331점 나왔고요. GPU 같은 경우는 16,000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릴 텐데, 평균 이상의 성능들은 잘 뽑아주고 있다. 해당 성능 대비 성능 잘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킥벤치 같은 경우는 CPU 점수가 11,986점, 그리고 GPU 점수는 101,546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좀 비교해드리면 라이젠 9 3900XT 요거랑 조금 비슷한 성능 보여주고 있고요.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은 밑에 쪽에 RTX 2070 슈퍼, 대탐력 2070 슈퍼 보이시고, 맨 밑에 보시면 RTX 3060 보이시죠? 요 정도 성능, 기본 성능 잘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네벤치 RE3 CPU에 부하 테스트하는 RE3 테스트 해봤고요. 멀티코어 성능 16,564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PC마크 같은 경우는 7,510점,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1,051점,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9,166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자,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발열 테스트 CPU 부하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려봐서 첫 번째랑 마지막에 있는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. 우선 91.1%의 성능을 보여줬고요. 약 9.9%의 8.9% 성능 하락이, CPU 성능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당 테스트 시 내부 온도, CPU 온도는 75도대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70W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발열 관리 꽤나 잘 되는 편이에요. CPU 온도가 75도대, 70도대 유지하는 거는 상당히 CPU 발열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표면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 아니라다를까 최고점의 온도가 39도, 그리고 키보드 단위 온도가 38도인데 저는 40도 이상 넘어가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고성능 CPU가 탑재가 됐는데도 이렇게 발열을 잘 잡았다는 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소음 같은 경우도 54dB로 고성능 노트북의 평균 데시벨이 약 55dB 정도 되거든요. 그보다 1dB 정도 낮았다. 다만 컨트롤 센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. 펜소음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GPU 부하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타임스파이를 20번 돌려봤고요. 점수 차이 확인해보니 98.6% 나왔습니다. 약 1.4% 하락이 됐는데 거의 성능 하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능 하락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GPU 온도 같은 경우는 약 78도로 CPU보다는 소폭 높긴 하지만 그래도 80도 이하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. TGP 중요하죠. GPU의 TGP 같은 경우는 155W로 3060의 풀 TGP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의 TGP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45도,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는 44도로 CPU가 빡센 작업을 장시간 하면은 키보드 단에 올라오는 열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팬 소음, 소음 같은 경우도 CPU와 동일하게 약 54dB로 준수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미친 듯한 4K FHD가 아니라 4K입니다. U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. 우선은 요 스파이더 X로 평가해본 결과 4점, 5점 만점에 4점 평가가 나왔어요. 이 반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게임을 위한 디스플레이는 아니니까요. 자, 이제 한번 읊어드리면 UHD 해상도에 P3 생명력 100% 지원하고요. 생명력 빵빵하게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밝기 같은 경우는
38니트 나왔어요. 400니트 이상 짱짱한 밝기 보여주고 있다. 헤르츠는 60Hz의 색상 정확도는 1.22로 네, 꽤나 정확한 편입니다. 이게 1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전문가용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거기에 조금 네, 오버하긴 하지만 충분히 현업 디자이너들이 사용해도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배터리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배터리 최대 밝기 아까 말씀드린 430리트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 해봤고요. 3시간 15분 찍는 거 확인했습니다. 뭐 배터리 타임이 결코 길지는 않아요. 뭐 고성능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요 정도 배터리 타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. 네, 보고 오셨나요? 스피커 좋아요. 예, 짱 좋아요. 진짜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좋은 네,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오케이, 아시겠죠? 자, 이제 다음으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롤 옵지 배그 사이버펑크 돌려봤고요.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97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538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죠. 전혀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고요. 해당 게임 테스트는 모두 다 FHD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4K는 네,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요. 네,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,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340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138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어요. 네, 최하 2%가 다 60Hz 이상 나오니까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. 배그 같은 경우도 최하 옵션에서 188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선 162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. 충분히 배그도 돌릴 수 있는 사양.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83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82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어요. 사이버펑크가 최적화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게 최상 옵션과 최하 옵션이 큰 차이가 안 나요. 참고로 두 테스트 모두 DLSS를 적용을 해서 프레임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장점, 단점,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장점 첫 번째, 제품 완성도와 마감입니다. 기가바이트의 고가격대, 고급 라인 같은 경우는 에어로와 어로스가 있는데 둘 다 마감 하나 끝내주죠. 요거 디스플레이 품질부터 해갖고 여기 베젤 봐요. 베젤 엄청 얇고 이 단단함, 거의 베일 듯한 이 단단함은 어딜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마감 또한 정말 완벽한 마감을 갖고 있습니다. 가격이니만큼은요. 자, 다음으로는 완벽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4K UHD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. 밝기 좋고요. 색상 영역 좋고요. 색상 정확도도 좋고요. 다만 60Hz가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뭐 게임용으로 쓸 그런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고의 디자인용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. 두 번째 장점. 자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, 발열 잘 잡았어요. 앞서 보여드린 CPU 발열, 특히나 CPU 발열 테스트 시 75도대에서 유지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여기 12세대 들어와서 12세대도 발열을 잘 못 잡나 뜨겁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발열 꽤나 잘 잡혀있는 제품이다. GPU 발열도 꽤나 잘 잡혀있다. 오케이, 다 아시겠죠? 이제 단점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. 단점 첫 번째, 우선 배터리가 소음입니다. 이거는 뭐 고성능 노트북에 디폴트로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배터리는 3시간, 네, 유튜브 3시간, 그리고 소음도 네, 54dB의 결코 정숙한 편은 아니에요. 다만 컨트롤 센터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. 그 부분이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단점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램입니다. 램이 DDR4가 들어갔어요. 12세대부터 DDR5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DDR4를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.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, 그러니까 DDR5와 DDR4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벤치마크 결과들이 있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고 좀 더 성능을 생각했다면 DDR5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은 완성도와 모니터에 몰빵한 디자인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그 정도의 빵빵한 성능을 갖고 있다. 그래서 완성도 모니터를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200만 원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. 210만 원대. 그런데 다나와 가서
UHD 4K 디스플레이에 12세대 i7 들어간 거 RTX 3060 쳐보세요. 요게 제일 먼저 뜹니다. 그래서 그 해당 조합으로는 제일 저렴한 제품이에요. 신기하죠? 예, 그런데 그건 맞다. 솔직히 저는 요 제품 받아봤을 때 적어도 200만원 후반 정도는 하겠다. 300만원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격이 전문가용 치고는 네, 괜찮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해당 제품 전문가용을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맥북 뭐 맥스나 프로 넘어가봐요. 200만원 그냥 씹어 먹잖아요. 300만원 400만원 가잖아요. 그거 비하면 가성비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에어로 5 KE4 제품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. 그럼 뿅.